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열렸고요.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방침 밝혀졌고요. 그리고 UAE의 칼둔 행정청장은 임종석 실장을 또 만났죠. 자,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.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먼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예, 고위급 회담은 그래도 첫 출발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북한이 확고한 전략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인상을 크게 받고요. 예. 조명균 장관이 유년 시절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거론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느끼는 거고. 네. 정부 당국도 이제 북한에서는 또 응원단 파견 제의도 하잖아요. 응원단뿐 그러니까 아니라 뭐 예술단, 태권도 시범단. 아주 그냥 패키지인데 예. 이런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위장 평화 공세에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역대 항상 우리가 그런 교훈을 많이 가졌는데 예.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비핵화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만을 해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네.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이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예. 우리가 소홀히 한다든지 또 간과해버리는 그런 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게. 정부가 지금 비핵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나요? 아직 뭐 제가 섣부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금 가지기는 좀 그렇죠. 그렇지만은 네. 이 지금 어제 북한 선전 매체가 일제히 이제 동족을 강조했잖아요. 동족. 예. 이걸 강조하면서 한미 군사 훈련 겨냥해서 또 한 이야기도 있고. 그렇다면은 이 대화 제의한 속셈이 이미 조금은 읽혀요. 예, 그러니까 한미 간의 틈을 벌리고 또 대북 제재 공조를 좀 깨려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성급히 이걸 제재 완화다 뭐 국내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또 철저하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한미 훈련 중단이라든지 전략 자산 전개를 중지한다는 그런 또 협상의 내용이라든지 또 대북 제재를 유예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절대 단호히 거부해야 될 부분이에요. 예. 그러니까 평창에 선수단이 오고 응원단, 예술단 오는 거는 자유한국당도 환영하시는 거죠? 아니 뭐 동계올림픽에 한반도가 모처럼 평화 기운이 이렇게 돋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걸 마다합니까? 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렇습니다. 한 이 훈련 중단. 공교롭게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 기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. 북한 측면에서는. 그러니까 회담에서 올림픽에만 이걸 집중하면은 북핵 완성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우리는 닭조토끼 지붕만 쳐다보는 식이 되는 거죠. 상대적으로 북한은 껌 먹고 알 먹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담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일단 그러니까 최소한 이 한반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축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갈구하는 그런 평화 축제여야 한다.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세계가 늘 두려워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질 건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다. 그러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훈련 중단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에서도 이 ICBM을 완성하는 어떤 그런 핵 전개 부분에 이걸 우리가 좀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진영에서 가서 북한에서 이 핵을 완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평창 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도 일체의 그런 세계 평화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회담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.
홍준표 대표도 이 남북 대화는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. 북핵의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.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? 이거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북한을 대했습니까? 예.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한결같은 생각이죠.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계 축제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예. 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이 평창 기간 중에는 절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. 미사일 기술 개발도 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런 걸 할 수 있어야죠. 기술 개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근데 그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?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북한은 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자국의 일부 선수들만 참여해서 참여의 의미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예. 아까 하신 대로 응원단이라든지 뭐 많은 진창관인을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이건 바로 한반도 지금 이제 위장 평화 공세로 이렇게 이제 이용되어질 거예요. 틀림없습니다. 이거는. 그 위장 평화 공세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응원단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? 아니죠.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예. 그런 걸 받더라도 전 세계인들이 이 평화 축제에 한쪽에서는 핵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쟤네들이 활용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거는 절대 중단되어져야 된다. 그 목소리를 계속 내라. 그러니까 예. 우리가 니네들 응원단 다 받아주고 하듯이 니네들도 예.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북한 당국도 이렇게 핵 미사일 개발 연연치 않는다는 걸 좀 알려주라. 예, 이렇게 예. 해야죠. 예. 우리 정부도 할 말을 다 해라 이 말씀도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새로운 입장이 발표됐습니다.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이 전 정부 일이라면은 모두 적폐로 규정해서 문제 삼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방식이에요. 예. 위안부 합의 문제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예. 합의를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 이게 말잔치로 끝나지 않습니까? 예. 한일 합의는 인정하지만 국내 후속 조치를 수정하겠다는 건데 그렇죠. 그마저도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. 또 모든 노력 다하겠다. 필요한 조치 모색하겠다. 이런 수사만 난무할 뿐이지 알맹이는 없어요. 예. 이런 게 이제 문 정부가 이번 일을 그 아마추어 애교 형태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. 예. 이 국익이 걸린 그런 냉엄한 애교 현실에서 언제까지 이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만 계속할 겁니까? 예. 그렇다고 해서 전임 정부에서 이 국민 정서에 걸맞는 합의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아니죠. 예. 예.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로 잘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합의는 일단 위안부 문제를 예. 자신이 공약했던 대로 예. 이 합의 이제 파기하겠다. 예. 그렇게 공약을 했잖아요. 예. 그렇지만 합의 파기까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또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할 도리는 다 한 거죠. 예.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박수를 쳐야 할 일이네요. 박수를 쳐야 할 일이보다는 그렇게 완전하게 예. 실질적인 한일 이 위안부 합의를 예. 이렇게 파기하고 새로운 뭐 합의를 이끌어갈 그게 안 되잖아요. 국제관계에 있어서는. 그러니까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결국은 것이 그걸 못 지키는 거 뻔히 알면서 뭐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런 의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. 네. 이런 부분이 제가 여쭤본 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. 저희들이 뭐 이런 부분을 저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든 국가가 이 국가 간의 신뢰 문제라든지 특히 애교 문제, 국가 간 신뢰 애교 문제로서 국익이 걸린 이런 냉엄한 애교 현실에서 하나를
우리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하나는 얻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. 예. 예. 그러니까 정부가 이 2015년에 합의는 정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인정한다.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수정도 안 된다는 겁니까? 그건 아니죠. 저희들이 언제 뭐 수정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? 예. 수정을 하려면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. 예. 그러니까 협상 내용 합의는 존중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지 예.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. 지금 이야기하는 게. 그건 앞으로 좀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군요. 예. 자,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해오셨는데 오늘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지냈던 김태영 전 장관이 비밀 군사협정이 있었다. 자신이 책임지고 비밀로 하자고 했다. 그리고 유사시에 자동 개입 조항까지도 들어 있었다. 이런 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는 그 나라의 국력을 모두 다 쏟아붓는 겁니다. 예. 이 지금 바라카 UAE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랑스 사르코지 입에 사탕이 거의 넘어가는 걸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빼낸 결과거든요. 예. 프랑스는 뭐 라팔 전투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뭐 핵지원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지 않습니까? 예.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국력을 가지고 UAE 정부에게 바라카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본질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. 이 본질은 이거는 UAE 원전 게이트는 정치 보복이 빚어낸 애교 참사예요. 어떤 정치 보복이 어떤 참사를 빚었습니까?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 이렇게 뒤다보고 뭐 문제 제기는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국가 간의 신뢰나 애교 문제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뒤다본 겁니다. 그래서 문제가 벌어진 거고 그러면 많은 바라카 원전 근 80조에 가까운 이 21조의 건설 시공뿐만 아니라 60년 동안의 이 원전 사업권 운영권이죠. 이거 54조까지 뭐 또 부수적인 거 치면 건 80조의 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UAE와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의 협력을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. 그 약속은 잘한 거다 이 말씀이죠. 당연한 거죠. 그 약속은. 자,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.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. 아니 잠깐만요. 중동에 군사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. UAE가 뭐 다른 나라랑 싸우고 있어요. 그럼 우리 군대 보내야 합니까? 자, 보십시오. 이 UAE 정부랑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그러니까 MLS라는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하면서 살짝 몰래 이런 걸 낸 것 같은데 이게 미국, 뉴질랜드, 영국, 스페인, 독일을 비롯해서 이거는 우리 15개 국가와 우리가 이게 UAE뿐만 아니라 이 MLSA를 지금 협정을 체결하고 맞습니다. 군수지원 협정은 여러 나라랑 했는데 그렇죠.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는 상호 방위 비공개 이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. 이거야말로 외교 안보 기밀인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121명의 그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의혹이 불거지고 났지만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군사 지원 협력 분야에 문제가 생겼다.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지금 밝혀내는 행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. 잠깐만요. 김종대 의원 얘기는 이제 그동안 그 자신이 취재했던 내용이라고 그러고. 그러니까 오늘은 국방부 장관을 이명박 정부 때 지냈던 전 장관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. 좋아요. 그러니까. 근데 그 인정한 내용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군대를 보내는 조항까지도 들어 있었다는데 그게 옳으냐 이 말이죠.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게 맞습니까? 아니 군대를 가는 부분은 당연히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인준을 구해야 되는 거죠. 국회 비준이 돼야 될 사항을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?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을 그냥 그렇게 비공개의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은 헌법 유린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뭐 그렇게 그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UAE 정부가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군수 지원 협정이라든지 군사 협력을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.
많은 국가들하고 이걸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. 많은 국가하고 자동 개입 조항이 다 체결을 했나요?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 뒤다보는 겁니까? 아, 자동 개입 조항이라는 거는 군사 안보 외교에 관한 기밀 중에서도 아주 특급 알겠습니다. 기밀인데 알겠습니다. 그걸 어떻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예멘 내전이 격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쪽한테 군대를 좀 보내달라는 식의 요청을 한 모양인데 우리는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협정이 좀 문제가 있으니 좀 고쳐봅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는 건 타당한 거 아닌가요? 자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죠. 예, 예.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.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종석 실장이 특사를 갔다 오면서 6분이나 청와대 입장이 바뀌면서 해명을 해왔단 말입니다. 예, 예.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은 다 벗어두고 결국은 이게 군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. 이게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이 돌아진 겁니다. 예, 예.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힙니다만은 네. 더 밝히지 못하는 본질은 예. 이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이 UAE 정부하고의 국가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로 누를 법한 부분도 있습니다. 뭐예요, 그게? 그걸 이제 임종석 실장한테 밝혀내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예. 김종인 실장한테 그 진짜 본질을 밝히라고 요구하겠다. 이 그걸 말씀.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네, 네. 있지만은 군사 부분의 이 문제만 마치 크게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돌린 겁니다. 이게. 네, 여기까지 그걸 말씀. 알아야 돼요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